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유목 3.15 의겁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매도하지 못하고 바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뉴스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올해 마지막 뉴스 테이블인데 새로운 조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전 지역위원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조합으로 첫 만남이고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원래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두 분 첫 조합입니다만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두 분의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차주목 전 사무처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인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을 이제 대표하는 그리고 본인이 헌신을 강조하셨고 불출마까지 강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그래서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우리 당의 이제 내년 총선에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다짐했고 또 이 당의 혁신, 새로운 바람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특히나 그 운동권 특권 정지 청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뭐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운동권 특권을 청산하는 문제, 뭐 필요하면 또 운동권이든 뭐든 간에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제까지의 그런 통념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심판 내지는 이제 그런 선거인데 그와 관련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모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연동되는 이어지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까지 여의도 문무부와랑은 좀 다른 차원의 좀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흔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목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중간 심판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자꾸 멀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도움이 될 텐데 한동훈이라는 구원 투수를 쉽게 말해 세우면 계속 윤석열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는 오히려 더 손해일 텐데 하는 게 일상적인 그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은 구원 투수로 저는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VMR 투어에서 이제 대타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마치 뭐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그런 셈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것이 성탄절 선물을 뭐 누가 주겠습니까?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혹자들은 정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카드가 뭔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고찰을 해보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이라면 그런 심판 무대가 된다면은 일단은 국민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 차례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이제 4월에 봐야 될 텐데 모멘텀 생긴 다음 날에 또 생겼어요. 오늘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 좀 어떤 모멘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보십니까?
일단 서주목 전 이준석 사무처장입니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이제 탈당한 것은 예.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지지를 좀 끌어낼 수 있었던 예. 그런 요인이기도 이준석 전 했었는데 대표가 예. 예. 지금 상당히 저희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분이라도 예. 더 이렇게 결집이 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당을 이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결코 뭐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생각은 완전히 뭐 결별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예. 약간의 어떤 방법,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총선을 앞두고 네.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다시 또 합쳐질 수도 있고 국민의힘과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예. 총선도 중요하지만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예. 어떻게 보면 우파만 낳고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하나의 세력으로 저 좌파 세력 전체를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중간 지대에 중도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전략적으로 보면 예.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뭐 탈당 선언을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그래도 이제 정치에서는 또 변화 또 어떻게 보면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과도 같은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놨고 예.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오늘 탈당을 했고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뭐 나중엔 또 다시 합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그 기자회견을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예. 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그 정치를 하지 않은 그 초심자로서 예. 그런 단어를 갖다가 쓴 거 보면 상당히 정치에 대한 어떤 식견 그리고 이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 동료 시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좀 참여 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좀 지리멸렬하게 그 야당 그대 야당에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우리나라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런 용기와 결단 예. 이런 거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비전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선민 후사를 본인부터 추천하겠다. 예, 예. 그에 대한 취임 일성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룰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목받았던 인물이 한동훈, 그 다음 또 이준석 오늘 하루였다면 예. 이제 내일은 또 민주당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주도로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 쌍특검 처리 예고한 디데이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에서는 사실 이제 이슈에서 멀어지면 네. 잊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송순호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당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뭐 일정 정도의 이제 보수당으로 보면 예. 탈당을 선언했지만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슈를 끌고 가는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호재라고 보는 건데 예, 이슈 선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드디어 네. 민주당이 이슈를 선정하는 날이다. 이슈 선섭이면은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또 이제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탈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28일에 이제 쌍특검이 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대장동 특검, 그다음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쌍특검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통과시킨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런데 원내대표도 한동위원장은 또 총선용 압법이라고 또 한 번 규정을 하긴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총선 압법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과 관련해서 이 법의 통과가 될 거로 여겨지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통과되고 나서 과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예, 여기에 사실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쏘여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예, 예. 특히 부산 경남 TK 지역마저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통령이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김건희 VIP1이라고 표현되는 그게 눈치를 볼 거냐에 대한 기로에 섰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외면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갑갑한 입장. 네.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일 특검의 통과를 통해서 뭐 향후 어떻게 벌어질지 예. 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기초가 되는군요. 주목되는 현 예. 상황이라 봅니다. 예, 중앙선거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제가 정확한 지금 멘트가 표현이 하기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찾아보시면은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된다 퍼센트가 많습니다. 네, 네. 예, 그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을 제가 차주목 전 사무처장에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이며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뭐 송순호 전 위원장의 한 말과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저희 당에서 특검을 요구했을 때는 예. 특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재판 네. 늘 갖다가 지연시키기 위한 대장동 그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예,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리 헌정 역사를 보면 예. 그 김대엽 저 병풍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해창 전 후보 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사법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트럼프 김정은 그 정상회담 그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했던 그런 어떤 공작의 냄새가 있고 그때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됐는데 예. 지금 북한은 현재 핵무기가 더 고도화되고 우리의 그 안전 국가 안보가 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기획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면 지난 총선의 코로나 지원금 그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뭐 무죄가 났지만 우리가 선거법을 보면 거기 기부행위와도 상당한 연관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가 국가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께 그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예, 예. 지금 특검도 총선을 앞두고 신속 처리 법안을 올려가지고 예. 지금 만약에 이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총선 기간 내내 예. 이 이슈로 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아. 총선은 인물과 예. 정책 그리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특검의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예.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여당의 그런 책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 뭔가 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잠시 떠오르기도 했다가 뭔가 좀 덮는 것 같다. 중요한 진실을 가려놓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송순호 지역위원장님. 아니 뭐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거나 그것이 어쨌든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야당에서 주장했던 김건희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예. 또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난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진술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분들은 다른 부분은 다 유죄를 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36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막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양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그거는 거다.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지역구 말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재인 그 정권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이 사건을 갖다가 2년 이상 수사를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말대로 탈탈 털었다라는 예, 그 말씀이십니까? 탈탈 털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명이 기소돼서 유죄를 받고 아니 그러니까 주가 그거는 조작한 사람. 맞는데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별도의 수사나 진행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와 아니, 아닙니다. 관련돼서 없기 그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주가를 갖다가 그 거래했던 91명 계좌를 갖다가 다 조사했는데 그 91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렇게 검찰 특수부 검찰 수사 2년 이상 그렇게 예.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정권에서 수사했던 것을 무죄가 다 났고 그거를 다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공작의 그런 그걸 뭐 특검을 해보면 결과가 그래서 해보면 밝혀질 안다. 일입니다. 예. 어찌됐든 근데 내일이 돼봐야 또 이 이야기 연장선에 우리가 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말씀대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출마 예정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역구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차주목 사무처장님. 자, 두 분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등록을 하셨습니까? 예, 차주목 전 저는 사무처장님은? 좀 벌써 지금 거리 인사를 예. 시작한 지가 그렇습니까? 한 12일째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 예, 마산 회원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 국민의힘 예. 소속입니다. 송순호 전 지역위원장 우리 어떻습니까? 차준목 예비 후보님이 예. 그 추운 겨울날에 네. 먼저 등록을 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셔. 민주당은 좀 맞습니다. 늦게 하는 그런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예.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예비 검증들이 있습니다. 예비 검증을 꽤 이제 철저하게 좀 하고 있고 예. 저도 14일 만에 어제 겨우 통과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제가 오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산 해운구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예. 송순호가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등록됐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일부터 살살 좀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순호 전 위원장에게는 약간 좀 어두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마산 회원구도 그렇고 하포구도 그렇고 보수의 강세가 참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지역 아닙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이제까지 총선? 사실은 뭐 예. 해운구는 회원구와 하포구가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마산에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늘 한 40년 정도 예.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당선을 해왔고 예, 예. 한 번도 진보 정당이나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는 명확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진보 정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의 마산에 대한 변화나 또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예. 제가 조사를 한번 쭉 해보니까 그 해원구의 국회의원은 예전에 이제 강삼재 의원이 5선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예. 안홍준 의원이 3선을 하셨고 윤한홍 의원이 의원이 이제 대선. 대선을 했어요. 예. 합쳐 보니까 한 4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포구에도 보니까 애초에 이제 그 김호일 의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부 의원이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주영 의원이 또 마산에서 4선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해운구든 하포구든 간에 한 번 의원을 하면 3선, 4선 또 오래 너무 하네요. 오래 하더라. 예, 중진 의원으로 변신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해운구 주민들도 그렇고 마산 주민들은 보면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교체에 대한 일망들이 있어요. 인물을 갈아야 된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우리 해운구에 차주목 후보 예비 후보님이 계신데 네,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여든 야든 좀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모멘텀을 예. 어쨌든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수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뭐 도전은 멈출 수 없다 예, 이런 당연한 말씀을 일이죠. 해주셨는데 예. 반대로 이제 차주목 전 사무처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은 윤한홍 의원이라는 또 뭐 윤핵관 이렇게 평가되는 또 예.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좀 막강한 인물이 있고 물론 아직 뭐 어떻게 한다는 기사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경선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 지금까지 아무래도 흐름을 봐왔을 때는요. 예. 지금 해운구에 우리 당의 예비 후보가 지금 3명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당내 이제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세 분이야. 예. 누구 이제 누구입니까? 조청래 후보, 예. 조감년 후보,
그리고 이제 저까지 예. 있는데 일단 현직 국회의원 윤한홍 의원이 예.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탔고 내년 이제 총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실천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물 교체가 변화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예. 저도 정당에서 27살 때부터 제가 중앙당에 근무하면서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정치에 훈련을 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너무 좀 수동적이었다. 예.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 법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좀 안주해서 그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네. 그런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담아내는데 한번 그 기회가 왔으면 예.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바라는 것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제 본 무대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전까지 두 분이 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회원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회원 국민들에게 이 이슈가 지금 좀 중요하다. 나는 좀 어떻게 풀어가겠다.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송순호 전 위원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예, 심판의 성격이 강한 이제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회원 국민들에게도 과연 1년 7개월 동안 지난 2년 동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흡족하냐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이 어쨌든 변화 발전 또 지역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구에 과연 그런 이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좀 변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저는 있을 거라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원구에서 가장 좀 뭐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창원교도소가 지금 이제 예.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와 관련된 업무를 LH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창원교도소 이전하고 나서 저 부지를 과연 그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LH에서 그냥 뭐 되면 이제 서민 아파트나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창원시에서 일정 정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운구나 마산 주민들이 예. 어쨌든 저것을 뭐 공원 용지든 어떤 용도로 간에 네. 강력하게 원한다면 네. 창원시에서 저 땅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네. 과연 저것이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주목 전 사무처장 말씀드릴 텐데 미리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현장 전통시장을 좀 다녀보는데 특히 저 합성동 그다음에 마산역 이런 데 전통시장에 보면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상인들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당은 그 실천을 바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입니다. 예. 야당은 공약을 걸어봐야 그거는 약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이제 창원 마산 해원구의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 저는 마산역이 지금도 교통의 요지로서의 예, 예. 합성동 지하상가부터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세권 개발이 예. 지금 필요한 그런 알겠습니다.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모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마산해운구 전 지역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